남편이 원한 건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집으로 돌아오는 가사 도우미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깨닫는데 7년이나 걸렸습니다. 저는 올해 37입니다. 이름은 수연이고요. 종합병원에서 수술실 간호사로 일한 지 벌써 12년이 됐어요. 남편 태준이와는 친구 소개로 만나 4년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결혼한 지 7년 차예요. 태준이는 건설회사 영업부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능력 있고 성실하다는 인상을 받았죠. 연애할 때는 정말 자상했어요. 제가 야간 근무 마치고 피곤하다고 하면 손수 음식을 사들고 오기도 했고, 힘들다고 하면 옆에서 말없이 등을 두드려 줬습니다. 그래서 믿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함께 살아도 괜찮겠다고. 결혼 초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서로 어색한 부분이 있어도 맞춰가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하지만 1년쯤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어요. 태준이가 세면대에 치약을 짠 채로 두거나 샤워 후에 수건을 바닥에 던져놓거나 밥 먹고 나서 자기 그릇을 싱크대에 그냥 올려두는 것들이었죠. 저는 처음엔 그냥 치웠어요. 결혼 초니까 아직 습관이 안 잡혔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해졌어요. 저는 3교대 근무를 합니다. 낮번, 저녁번, 밤번이 돌아가며 바뀌어요. 낮번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번에는 늦게 퇴근하고, 밤번에는 밤새 일하고, 아침에 귀가합니다. 어느 근무를 하든 집에 돌아오면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수술실이라는 곳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된 곳이거든요. 몇 시간씩 서 있어야 하고 집중력을 한순간도 놓을 수 없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밥도 못 먹고 계속 일해야 합니다. 그런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저는 또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태준이는 저보다 먼저 퇴근하는 날이 많았어요.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봤습니다. 냉장고가 비어 있어도,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어도, 세탁기에 넣어야 할 빨래가 욕실 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어도 그냥 있었어요. 제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물었죠.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저는 코트도 못 벗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게 매일 반복됐어요. 결혼 2년 차, 3년 차,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불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만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 싶었습니다. 한 번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나도 오늘 낮번 끝나고 되게 힘들었는데 퇴근하고 바로 밥하는 게 좀 힘들어. 가끔은 당신이 먼저 들어왔을 때 뭐라도 준비해 줄 수 있어? 태준이는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알았어. 근데 나도 오늘 외근하느라 다리 아파서 좀 쉬었다가 하려고 했어. 그날 저녁도 제가 했습니다. 다음에 또 부탁하면 또 비슷한 말이 돌아왔어요. 바쁘다, 피곤하다, 조금 있다가 하려고 했다. 그리고 결국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점점 말하는 것 자체를 포기해갔어요. 어차피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냥 하는 게 편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5년 차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밤번을 마치고 아침에 집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밤새 수술실에서 일하고 겨우 귀가한 날이었는데 현관 앞에 신발이 여러 켤레 있었어요. 남자 운동화들이었습니다. 태준이 친구들이 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남자 셋이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태준이가 저를 보더니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왔어? 친구들이 왔는데 마침 잘 됐다. 뭐 간단하게 안주 좀 만들어줄 수 있어?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밤새 일하고 돌아온 아내한테 처음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인사도 고생했다는 말도 없이 안주를 만들어 달라고.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후 태준이가 들어왔어요. 왜? 힘들어? 응. 밤새 일했어. 에이, 간단한 거면 되는데. 친구들 앞에서 좀 창피하잖아. 그 말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창피하다. 아내가 밤새 일하고 들어와서
안주를 안 만들어주는 게 창피하다고.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조용히 부서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결국 일어나서 부엌에 갔습니다. 감자를 삶고 계란을 볶았어요. 친구들은 맛있다며 먹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하고 안방에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었어요. 일어났을 때는 오후였고 친구들은 가고 없었습니다. 태준이는 거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빈 맥주캔과 접시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또 치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결혼 7년 차가 되던 봄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즈음 부쩍 대화가 줄어 있었어요. 서로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아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을 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오래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입이 닫히게 됩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오후에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근무가 없는 주말이라 좋아하던 책을 꺼내 읽고 있었어요. 그때 태준이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회사 팀원들 우리 집에 부를게. 괜찮지? 저는 카톡을 보고 잠시 멈췄어요. 물어보는 형식이지만 사실 물어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말해놓고 통보하는 시기였거든요. 몇 명이냐고 물었더니 6명이라고 했어요. 지금이 몇 시냐고요? 오후 4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몇 시에 와? 7시쯤? 간단하게 준비해줘. 수연이가 요리 잘하는 거 자랑했어.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낮번 근무를 하고 돌아온 날이었어요. 병원에서 오전 내내 서 있다가 오후에 들어와서 겨우 숨 좀 돌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2시간 안에 6명의 식사를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내가 요리 잘한다고 자랑까지 해가면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아, 나는 이 사람에게 아내가 아니구나. 자랑할 수 있는 살림 잘하는 여자, 손님을 대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나의 역할이구나. 손님을 다랑거니만, 손님을 다랑거니만, 손님을 대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나의 역할이구나.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랜 친구 미라에게 전화했습니다. 미라야, 나 오늘 시간 돼? 이러뇨, 지런. 왜? 무슨 일 있어? 응, 저녁에 만나자. 저는 집을 나섰어요. 나오면서 태준이한테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나 오늘 저녁 약속 있어. 손님 오면 당신이 알아서 해. 그리고 전화기를 가방에 넣었어요. 미라와 저녁을 먹으며 저는 속에 있던 것들을 다 털어놨습니다. 7년간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말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한 것도 있었고 스스로한테 화가 나기도 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오래 참기만 했을까? 왜 나는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을까? 미라가 조용히 들어주다가 말했어요. 수연아, 너 지금까지 뭘 기대하고 있었던 거야? 말해도 안 바뀌는 거 알면서 계속 같은 방식으로 기대하고 있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 미라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애는, 그리고 제 애는, 그리고 제 애는, 그리고 제 애는, 그리고 제 애는 은대오 울원으로, 그리고 제 애는 은대오 울원으로, 미라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애는 은대오 울원으로, 미라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경험하게 해. 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로는 절대 못 느껴. 직접 겪어봐야 알아. 그 말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밤 11시였어요. 거실에는 피자 박스 2개와 치킨 봉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태준이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왜 그랬어? 사람들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배달시켰잖아.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내가 왜 준비해야 해? 무슨 소리야, 손님이 왔는데. 내 손님이야? 당신 회사 사람들이잖아. 그래도 우리 집인데 아내가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태준아, 나 오늘 병원에서 오전 근무하고 왔어. 오후 4시에 연락해서 7시까지 6명 밥 차리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알지만
미리 말했어야지. 2시간이 미리야? 태준이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답했어요. 그래도 손님한테 배달시키는 건 좀 아니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미라가 했던 말이 맞았습니다. 말로는 안 돼요. 경험하게 해야 해. 직접. 다음 날부터 저는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해왔던 것들을, 남편의 것들만. 아침에 밥을 차릴 때 제 것만 차렸습니다. 남편 것은 두지 않았어요. 처음에 태준이가 식탁에 앉았다가 저를 봤어요. 밥이 한 그릇밖에 없는데? 응, 내 거야. 내 것도 줘. 오늘부터는 각자 챙겨 먹기로 했어. 태준이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아침은 그냥 넘겼어요. 라면을 끓여서 먹었습니다. 빨래를 할 때도 제 것만 했습니다. 남편 것은 빨래 바구니에 그대로 있었어요. 장을 볼 때도 제가 먹을 것만 사왔습니다. 저녁을 차릴 때도 제 것만 만들었어요. 남편이 냉장고를 열어보다가 왔습니다. 왜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내 것만 만들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도 먹을 거 있으면 당신이 만들면 돼. 태준이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배달 앱을 켰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시켰어요. 먹고 나서 용기를 식탁에 그대로 뒀습니다. 저는 그 용기를 치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어제 배달 용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거 왜 안 치웠어? 당신 거잖아. 같이 사는 집인데. 그럼 당신이 치우면 되지. 태준이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용기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게 태준이가 처음으로 뭔가를 정리한 날이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싱크대에 그릇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가 쓴 컵, 라면 끓여 먹은 냄비, 과일 먹고 둔 그릇들. 저는 제 것만 닦았어요. 남편 것은 쌓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집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배달 봉지가 쌓였고 싱크대는 그릇 산이 됐어요. 화장실 세면대에는 수염 자국과 치약 얼룩이 가득했고 욕실 바닥에는 수건이 며칠째 던져져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태준이 신발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저는 제 공간만 깔끔하게 유지했습니다. 제 책상, 제 옷장, 제가 쓰는 욕실 선반, 그리고 식사는 주로 밖에서 해결했어요. 병원 구내식당에서 먹거나 퇴근길에 간단하게 사 먹거나. 태준이는 처음엔 화가 났어요. 수연아,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이래? 뭐가? 집이 이 꼴인데 왜 청소를 안 해? 당신도 이 집에 살잖아. 아니, 그건 알겠는데 집안일은 그래도 네가 더 잘하잖아. 나는 서툴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서툴면 배우면 돼. 태준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뭘 배워?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어떻게 해? 나도 병원 다니는데. 그건 뭐가 달라? 태준이는 대답을 못했어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열흘쯤 됐을 때였어요. 태준이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연아, 입을 셔츠가 없어. 빨래통에 있지. 그럼 좀 빨아줘. 세탁기 사용법 알려줄까? 태준이가 저를 물끄러미 봤어요. 진짜야? 응. 저는 세탁기 앞에서 세제를 어떻게 넣는지, 코스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알려줬어요. 태준이는 처음으로 자기 빨래를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건조까지 시간이 없어서 약간 눅눅한 셔츠를 입고 출근했어요. 그날 저녁에 들어온 태준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저녁을 먹고 책을 읽고 있었어요. 태준이가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결국 또 배달 앱을 켰어요. 2주째가 됐을 때였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늦게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태준이가 거실에 서서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쌓인 그릇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무장갑을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서랍을 이것저것 열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태준이는 1시간 가까이 설거지를 했어요. 불어서 잘 안 닦이는 것들,
기름이 낀 것들과 씨름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등이 굽어져 있었어요. 허리를 손으로 짚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불렀어요. 수연아, 응, 잠깐 앉아봐. 저는 소파 반대쪽에 앉았습니다. 태준이가 한참 말을 못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몰랐어. 이게 이렇게 끝이 없는 일인 줄. 방금 설거지 한 번 하는데 1시간이 걸렸어. 근데 이게 매일 있는 일이잖아. 밥도 만들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태준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나 이번 주에 밥을 배달로만 먹었어. 속이 완전 안 좋아. 어제는 편의점 도시락 2개 먹었는데 밤에 소화가 안 돼서 잠을 못 잤어. 셔츠는 눅눅한 걸 이틀째 입고 있고. 집에 들어오면 이상한 냄새도 나고. 근데 너는 이걸 7년 동안 매일 한 거잖아. 퇴근하고도 반번 마치고 와서도. 토로.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내가 이기적이었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네가 여자니까, 내가 바깥 일을 더 많이 하니까 그런 이유들을 대며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얼마나 이상한 생각인지 이제 알 것 같아. 태준이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어요. 알어. 우리 엄마가 아빠 앞에서 늘 그렇게 하셨거든. 아빠는 밖에서 일하고 엄마는 집에서 다 하시고 나는 그게 자연스러운 줄 알고 자랐어. 근데 생각해보면 엄마는 전업주부셨잖아. 당신은 나랑 똑같이 일하는데 내가 왜 그 생각을 당신한테 적용하고 있었던 거지? 저는 잠시 후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태준아. 피곤하고 쉬고 싶어. 밤새 수술실에서 일하고 들어와서도 또 집에서 일해야 하는 건 내 체력으로는 한계야. 그동안 말을 안 했던 게 아니야. 말했는데 달라지지 않았어. 그래서 이 방법밖에 없었어. 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네 말이 맞아. 내가 듣지 않은 거야. 나는 당신의 가사 도우미가 아니야. 당신의 아내야. 그 차이가 뭔지 이제는 좀 알았으면 해. 태준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알았어. 진짜로. 앞으로 같이 할게.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 이 집은 우리 둘 집이니까 도와준다는 말 쓰지 마. 그 말이 이미 내일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야. 태준이가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맞아. 그 말이 그런 뜻이구나. 미처 몰랐어. 그날 오후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로. 태준이가 먼저 제안했어요. 역할을 나누자고, 공평하게. 우리는 메모지를 꺼내 집안일 목록을 적었습니다. 요리, 설거지, 빨래, 청소, 쓰레기, 버리기, 장보기, 화장실 청소, 현관 정리. 태준이가 요리를 일주일에 3번 하기로 했어요. 저도 3번. 나머지 하루는 외식이나 간편식. 설거지는 요리한 사람이 안 하기로 했습니다. 요리와 설거지를 분리하면 한 사람이 2가지를 다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빨래는 격주로 번갈아. 청소는 주말에 함께. 장보기는 같이 가거나 당번제로. 쓰레기 버리기와 화장실 청소는 태준이가 맡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랬어요. 태준이가 처음 요리를 하는 날,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었어요.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프라이팬이 딸깍거리고 냄비 뚜껑이 덜컹거리고 나중에 나온 건 계란볶음밥이었는데 계란이 반 정도 타 있었어요.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어? 응. 고마워 여보. 태준이가 멋쩍게 웃었어요. 좀 탔는데. 처음이잖아. 나도 처음에 다 태웠어. 그 다음 주 태준이는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저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두부조림은 어떻게 간을 맞춰야 하는지, 국 끓일 때 뭘 먼저 넣는지. 저는 가르쳐 줬어요. 한 달이 지나자 밥상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태준이가 만든 된장찌개가 꽤 먹을만해졌어요. 3달이 지나자 어떤 날은 남편 요리가 제 것보다 나은 날도 생겼습니다.
빨래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색이 있는 옷과 흰 옷을 함께 돌려서 제 흰 가운이 분홍빛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다음부터는 분리해서 넣으면 된다고 알려줬어요. 태준이는 미안해하면서 가운을 다시 사줬습니다. 청소하는 날에는 우리가 함께 했어요. 태준이가 청소기를 돌리고 제가 걸레를 닦거나 반대로 하거나 음악을 틀어놓고 같이 하니까 그 시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청소하면서 별거 아닌 얘기들, 그 주에 있었던 일들, 웃긴 일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태준이가 퇴근하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내 요리 차례지. 뭐 먹고 싶어? 저는 웃음이 났어요. 아무거나. 당신이 만들어주는 거면 다 맛있어. 그날 집에 돌아오니 태준이가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두고 식탁을 차렸습니다. 젓가락, 숟가락, 컵, 냅킨. 작은 일이었지만 자연스러웠어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어요. 태준이가 끓인 순두부찌개였는데 간이 딱 맞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맛있다고 했어요. 태준이가 뿌듯해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제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태준이가 식탁을 닦고 음식 남은 것을 정리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을 시간이에요. 그게 지금은 자연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태준이 친구들이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미리 물어봤습니다. 일주일 전에요. 수연아, 다음 주 토요일에 친구들 한번 불러도 될까? 미리 말하는 거야. 저는 웃었어요. 몇 명? 3명. 그리고 이번엔 내가 요리할게. 당신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야. 그 토요일, 태준이는 장을 봐왔어요. 삼겹살을 굽고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가끔 도왔어요. 친구들이 왔을 때 음식이 이미 차려져 있었습니다. 태준이 친구 중 하나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야, 이거 누가 한 거야? 태준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했지. 진짜? 네가 요리를? 요즘 배우고 있어. 수연이가 많이 가르쳐줬어. 친구가 고개를 저었어요. 친구가 고개를 저었어요. 대박이다. 우리 집 사람은 나보고 맨날 사오래. 나도 한번 배워봐야 하나.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배워. 같이 사는 사람이 혼자 다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나도 몰랐거든.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이 돌아가고 나서 우리는 함께 치웠어요. 그릇을 모으고 상을 닦고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예전이었으면 혼자 했을 일들이에요. 지금은 둘이 했고 반도 안 걸렸어요. 태준이가 말했어요. 오늘 힘들지 않았어? 샤오, 샤오. 응, 안 힘들었어. 같이 하니까. 맞아. 같이 하니까.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말을 이었어요. 수연아, 나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뭔데? 내가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는지. 그게 이제 보여. 당연한 게 없었던 거잖아. 당신이 매일 해줬던 거지.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오래전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반번 마치고 돌아와 밥을 하던 날들, 피곤한데도 청소기를 돌리던 날들,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혼자 버텼던 시간들. 나도 말을 더 잘했어야 했어. 혼자 참기만 했으니까. 아니, 말했잖아. 내가 못 들은 거야. 우리는 그날 오래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하루에 대해, 각자가 힘들었던 것들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 그 대화가 오래간만에 느껴지는 진짜 대화였습니다. 지금 우리 집 냉장고 옆에는 작은 칠판이 붙어 있어요. 이번 주 요리 담당, 빨래 담당, 청소 담당 순서가 적혀 있습니다. 태준이가 직접 사온 거예요. 처음에 칠판을 가져왔을 때 저는 웃었어요. 처음에 칠판을 가져왔을 때 이게 뭐야? 헷갈리지 말자고. 나도 까먹을 수 있고 당신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써두자. 그 칠판 앞에서 태준이가 가끔 말합니다. 이번 주 내가 요리네. 수연이 오늘 밤번이지. 내일 들어오면 밥 해놓을게.
저는 그 말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7년 동안 그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며칠 전에 병원 동료가 물었어요. 표정이 요즘 왜 그렇게 좋으냐고.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집이 편해졌어. 그 동료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집이 편해지는 게 표정에서 보인다고. 그렇게까지 티가 날 수 있냐고. 그럴 수 있더라고요. 집이 편하다는 건 공간이 편하다는 게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돌아갔을 때 나만 일하지 않는다는 뜻. 쉬고 싶을 때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 피곤하다고 말했을 때, 그래? 하고 흘려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 내가 오늘 할게.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뜻. 저는 이제 압니다. 결혼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말로 설명해서는 남편이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경험해야 했어요. 눅눅한 셔츠를 입어보고 배달 음식만 먹다가 속이 뒤집어지고 더러운 집에서 숨이 막혀보고 설거지하다가 허리가 아파보고 재고 그 모든 걸 겪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저도 배운 것이 있어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걸.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걸. 강요로 바뀐 사람은 언제든 돌아옵니다. 하지만 스스로 깨달아서 바뀐 사람은 달라요.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진짜로. 어제도 제가 야간 근무 마치고 아침에 들어왔을 때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었어요. 미역국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해놓은 거였어요. 냄비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고생했어. 따뜻하게 먹고 자. 저는 혼자 앉아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오래 기다렸던 온기가 마침내 찾아온 것 같아서 7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태준이의 아내입니다.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그리고 태준이도 제 남편이에요. 집주인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 그걸 알기까지 딱 2주가 걸렸습니다.